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민군 24시 이 시간 진행을 맡은 윤경철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조선인민군 정찰국이죠. 네, 거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던 한아름 선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집중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프로그램이라. 자, 우리 선배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북한에 있을 때 대한민국을 그리다가 2014년 대한민국에 입국한 한아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정찰국 하면은 아직도 총참모부 정찰국이 있고 네. 또 무력부 산하에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총참모부 정찰국 군인들이 이제 훈련할 때 보면 야 장난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성의 몸으로 이제 그런 험한 훈련을 받았다니까 네. 참 대단하십니다 그게. 선배님 우리 그 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좀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희 부대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이제 중앙당 억가에서 선발을 합니다. 네. 이제 선발 뒤끝에 한 21명의 이제 여성들만이 꾸려진 5.19 제2가 네. 전톤들만 구성되어 있는 연락소입니다. 그래서 그 연락소에 선발이 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한 40명이 되는 이제 여성들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만요. 전국에서 40명인가요? 네, 예, 그러니까 예. 한 기에 그렇게밖에 안 갑니까? 선발만 되고 네. 그리고 최종 심사를 통해서 21명이 그러니까 40명이 뽑힌다고 해서 다 가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거기서 이제 또 선발을 해서 21명이 합격한다. 네, 예, 예. 네, 그 심사 기준이 뭐 어떻게 되세요? 심사 기준은 이제 전교 학생이 서 있는 자리에 와서 이제 그 억가 지도원들이 와서 선발을 합니다. 네. 학생 이제 1m 간격으로 쭉 서 있으라 하면 전교 학생이 그때는 3,700명이었습니다. 네. 3,700명이었는데 그 가운데를 헤집고 이제 심사정원들이 다닙니다. 이제 어떤 특정적으로 자기네가 알아보고 이제 본인한테 직접 오는 게 아니고 네. 전교를 이제 세운 앞에서 이제 그 선발하는가요? 네. 그래서 첫째는 이제 아마 키, 인물 이런 거 외형적인 것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들이 책에다가 이제 점 찍어 놓습니다. 몇 번째 줄, 몇 번째 누구. 네. 몇 학년 몇 반 네. 누구. 그것만 딱 적고 다 해치어 한 다음에 이제 교무실로 누구 오라 하고 네. 이제 전달 사항이 오는 거죠. 그 선배님 뽑힐 때 선배님이 다니던 학교에서는 몇 명이 뽑혔나요? 저희 학교에서는 3명이었습니다. 그 학교가 어디죠? 저는 이제 함경남도 신포시 풍원여자중학교라고 네, 그 학교를 다니다가 저도 이제 왔거든요. 신포 하니까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신포시에만 가면 비린내가 엄청나더라고요. 신포시 가면 신포 항해 물고기 네. 뿐만 아무튼 아니라, 네 그렇게 뽑혀서 이제 간다. 네. 그래서 그때가 중학교 몇 학년 때죠? 저는 5학년 때입니다. 5학년 때 이제 그때 선발돼서 그 다음부터는 뭐 하는가요? 선발이 되어서 이제 평양에 가서 그때부터 577 군부대 519 연락소 특전사라는 명령서를 받습니다. 근데 네. 흔히 그 군인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군인 선수 하는가요? 예. 네, 그런데 그죠. 저희는 군인 선서가 없습니다. 군인 선수가 없는 부대예요? 그 군인 선수는 군인으로서 조국에 대한 자기의 맹세를 하는 그런 결의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군인 선서가 없었습니다. 그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궁금해요. 없는 이유? 네.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 다음부터 교육이 엄청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교육으로 인해서 본인 스스로가 정치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육탄적으로 준비하는 가정에 자기 스스로를 군인이라고 생각을 근데요, 하는 거죠. 저는 이제 2009년도부터 2016년까지 이제 군복무를 했습니다. 네. 했을 당시에 신입병사 훈련 하기 전에 군인 선수 원래 안 했습니다. 저희도. 네. 그런데 왜 안 했냐? 그 신병 훈련 과정에 원만하게 이제 훈련을 받고 거기로부터 이제 군인으로서의 면모를 갖춘 다음에 네. 이 병사는 무조건 당을 위해서 10년 동안에 복무할 수 있는 그만한 군인이 됩니다 할 때 한다고 했어요. 저한테. 네. 근데 제가 왔을 때 보니까 군인 선서 신병 들어가기 전에 시킵니다. 왜냐하면 법적 처벌을 가해야 되기 때문에 군인 선서에 군인이 다짐하잖아요. 네. 나는 당과 국가를 위해서 이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에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겠습니다 하고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먼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저희는 군인 선서 없이 이제 단번에 전사의 계급도 없이 상위라는 군 계급을 달고 네. 장교를 바로 주는 거죠. 네, 바로. 네. 그러니까 정말 특수라고 말하죠. 앞에 북한에서는 이제 개자를 뽑으면 이제 특수라고 하는데 앞에 개자를 붙이면 저희 그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네. 쟤네 정말 개특수다. 개특수다. 네, 정말. 네. 그 정찰국 안에서도 특전사라고 얘기하나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북한에서는 이제 그 전투원이라는 세 글자를 쓰죠. 네. 네, 일가 전투원, 일가는 남성이고 이가는 이제 여성이죠. 여성입니까? 네. 그럼 삼가는 뭐네요? 저희 때는 삼가가 없었습니다. 아, 그냥 그런데 일가 이가로요? 예, 일가 이가로 나누었는데 썩 후에야 한 5년 지난 후에 이제 선발 과정을 보니까 그냥 일반 군인들처럼 선발했다가 네. 훈련 과정을 6개월 두고 최종 다시 훈련을 통해서 심사한 다음에 삼가로. 내가 이제 군인 선서가 왜 없는지 이제 알겠다. 훈련을 주다가 6개월 만에 다시 한번 또 재검 그걸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저희는 네. 마지막까지 군인 선서가 없었습니다. 네. 네. 그 혹시 부대 위치가 어디예요? 저희는 평양시 사동구역. 네. 네. 미림 쪽이요? 미림은 그냥 미림 비행장 쪽은 그 훈련을 윤전기제 하는 훈련 장소고 저희는 네네. 이제 라카탑에 있는 성신에 있습니다. 그 선배님 계실 때도 이 부대에 대해서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네. 15 격술 연구소라고 해가지고 사동구역 미림 쪽에 있습니다. 네, 저희도 미림 네. 쪽에 있습니다. 저희하고 같이 훈련했습니다. 그죠? 교관들 다 네. 격술연구소 선생님들이 와서 네, 그 교관들이 이제 뭐 저 정찰국 훈련소라던가 아니면 그 소위 말하면 이제 남한으로 말하면 특수전 사령부인데 북한으로 말하면 이제 폭풍군단이지 않습니까? 연안하군단, 연안하군단에 이제 교관으로도 가서 이제 지도도 하고 뭐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예, 부대가 그쪽에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부대에서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 자 군인 선서도 안 하고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이 어떤 거였는가요? 처음에는 이제 자전거 타는 걸 먼저 배워줬습니다. 사실은 87년도였습니다. 87년도에 네. 여성이 자전거를 탄다고 하면 사람들이 아주 휴안해했습니다. 뭐지 쟤 사이에서. 그런데 이제 네. 바로 군인으로 딱 들어간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제일 먼저 받아 입은 옷이 뭐 면복이고 군인 군복이 아니라 네. 운동복. 네. 그것을 제일 먼저 받아 입었고 그리고 이제 장룡 피복 제작소에서 네. 재단사가 와서 제작을 해줍니다. 네. 겨울복, 여름복. 네. 그동안에 저희는 자전거를 먼저 배웠습니다. 그 장령공급소에서 이제 그 정찰국 산하의 모든 피복들을 이제 공급하는가 봐요. 장룡 피복 제작소에서는 이제 정찰국에 있는 장성들, 네. 장성급들 네. 그런 네. 사람들을 이제 옷을 개인적으로 제작해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게 장령공급소라고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서 한번 갔던 적이 있는데 네. 그게 장령 피복 공급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장령공급소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 고모부대 신는 분이 장령공급소 서장 자운전수를 했습니다. 가지고 거기도 한번 가봤었는데 저희 일반 군인들한테 주는 피복하고는 좀 다르고요. 네. 예, 질도 보니까 이제 상자부터 장군까지의 그 질이 다르고 원단이 다르죠. 예, 중자부터 또 소자까지가 다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그렇게 막 부류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만큼 저 정찰국 자체가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예, 북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훈련을 계속 이어가야죠. 네. 훈련을 이제 어떻게 받는지. 훈련하면 지금도 그죠, 힘들죠. 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갔는데 유술포 깔아놓고 이제 통째로 이제 납법을 시킵니다. 네, 납법. 네, 그런데 남한에서도 혹시 납법이라고 하나요? 납법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하는 거 보니까. 네, 납법을 시켰는데 정말 저도 바닷가 지역에서 물 가지고만 놀다가 네. 유술복 깔아놓고 납법을 시키니까 이거 뭐지? 그리고 그 격술연구소에서 이제 그 특수체육을 배워주는 교관님들이 와서 네. 훈련을 하면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1대1 행동 맞서기 할 때 네. 내가
가상적으로 뭐 때리고 뭐 방어하고 이런 걸 배울 때 약성 맞석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처음 접해보다 나니까 계속 웃었던 겁니다. 내가 이렇게 때리는 척하면 막는 네, 척해야 네, 되고 그래야 발로 되고. 차면 뭐 막는 척도 하고. 그래도 막 굴기하고 난폭하고 우자를 넘고 책상을 넘고 이런 거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희한하고 우리가 설마 저런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까 계속 웃었는데 그 웃을 때마다 운동하다가 웃으면 눈막 걸려 죽고 싶어서 그러냐 구호가 고였습니다. 웃지 말라고. 네. 네. 그래서 이제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되니까 사실은 북한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부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작전 명령을 받기 위해서 김부자에게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그쵸. 훈련소가 네. 뭐 간악 군부대도 같지 않습니까? 네. 뭔가 이제 격술 동작이라든가 종막, 서막, 종막. 네, 제가 막 거꾸로 말하네요. 네. 서막 종막해서 네. 기쁨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자, 우리 부대가 이렇게 돼서 창설됐고 창설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를 훈련받아서 당신한테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라는 네. 거 보여주는 하나의 쇼죠, 그냥.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훈련을 하던 게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강하, 락하, 잠수 네, 이런 것들이 네, 또 더 힘들었고 아니 그 남자들도 이제 견디기 힘든 강하면 이제 강을 건너는 네. 훈련이었고 낙하 이제 뭐 뭘 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AN2 탔는지 아니면 헬기를 그냥 타고 헬기 떨어지는 탔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고 한데 그 진짜 남자들도 하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야, 근데 네. 여성의 몸으로 했다니까. 처음에는 이제 21명 중에 평양시에서 선발된 그 언니들이 한 6명이 있었습니다. 네, 그 나이 차가 있나요? 그렇죠. 제가 제일 막내. 같은 중학교 5학년 때 같이 뽑아서 이렇게 같은 또래 아닙니다. 애들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막내이 됐습니다. 오, 사랑은 많이 받았겠어요. 아니 사랑은 아니고 네. 그냥 심부름만 많이 하고. 음. 네. 근데 이제 그 언니들이 많았는데 그 언니들하고 같이 훈련한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언니여서 힘든가요? 예, 그러니까 언니들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네. 북한에서 군복무 하셨기 때문에 네, 네, 알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뭔가 매양산에 간다 하면 이제 매양산 가서 절경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러 어떻게 가는 하면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제일 우회를 아, 예. 남보다 더 빠른 속도에 갔다 올 것인가 이것부터 네. 산 정마루까지 그쵸, 누가 예. 먼저 갔다 와야 되냐. 네. 그것도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갔다 오는데 번호를 매겨가지고 1번부터 3번까지 합격, 뭐 패스시키고 4번부터 다시 한번 또 원래 띄우고 막 그런 것들만 하죠. 맞습니다. 그런 반복, 무한한 네. 반복도 있었고 이제 사실은 그런 훈련을 전혀 저희들이 어렸을 때 접하지 못했다가 15세부터 접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울증 같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단위 시간 동안에 막 정치 사상 교육, 김일성의 로상, 문헌, 당 정책, 주체 사상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그 교육 시간에 남조선 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 네. 저도 뭐 가 보진 못했지만 들어본 적은 있어요. 네, 남조선 말이라는 시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본주의, 수성주의, 항색 바람에 물젓지 않으려면 이제 김부자의 노래를 매일 아침 몇 곡씩 불러야 됩니다. 그죠. 전투 임무 받아가지고 이게 조국을 떠나가지고 이제 해외로 나가서 이제 전투 임무 수행해야 되는 네. 사람들인 만큼 그 나라의 문화에도 이제 접할 수도 있고 네. 그 나라의 말과 뭐 이런 건 다 배우고 나가니까 네. 이제 그 사상이 변할 수 있으니까 저희 일반 군인들보다는 그나마 더 강력하게 이제 사상 교육을 많이 시킬 거라고. 예. 정신교육. 네. 아, 그 어린 나이에 막 가서 이제 훈련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네, 그렇죠. 예, 너무 일들도 힘들었죠. 많았을 것 같고요. 사격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단도조법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이제 많은 여성들에게 특수체육 배워줘서 네. 이제 파견하니까 사실은 이제 여성들은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알죠. 비행기 쓰려고 하는 비행기를 거죠. 쓰려고 하는데 네. 여성들에게 특수체육 배워주고 막 기압장 깨고 막 발차기 하고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제 남성들이 여성을 만졌을 때 네. 겉모습 봤을 때 아주 굳어 보이고 떡살백이고 하다 네, 보니까 이렇게 신체가 발달하다 보니까 그쵸, 네, 네. 여성으로서의 그 막세죠 네, 완전히. 그런 게 아니고 좀 네.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여성 허신술이라든가 네. 양산, 핸드백, 빈침 이렇게 찌르는 새로운 이제 허신술을 여러 배우게 가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전투 장비를 사용해서 네. 예, 신체보다는 그냥 그쵸. 미인계로 이제 사람을 속여 넘겨서 그러니까 말 자체를 이제
뭐나요? 그냥 기본적인 테러하는 건가요? 뭐예요? 그러니까 뭐 세계 많은 나라에 파견을 이제 나가죠. 네. 네. 암살. 가장 중요한 건 암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게 암살이죠. 네. 이게 암살의 기본 원인은 이제 상대에게 접근해서 기밀을 흡수한 다음에 네.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던가 아니면 고발한다던가 신고한다던가 이런 여지가 보이면 가차없이 암살 죽이도록 하는 거죠. 뭐 정찰국에서 이제 그런 일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을 상대로 네. 그 1, 2, 4부대가 들어와서 이제 한 것도 있고 또 아웅산 테러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권 대통령 범화 테러도 사건, 한번 네. 범화 사건 뭐 다 그 부대 한 계렬인 거죠. 그렇죠. 네. 뭐 부대에 있으면서 이제 그런 임무 받아서 한번 해외 파견됐던 적은 있나요?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는 한 번도 없고 저희 이제 교육을 하던 영어 교관님 부부가 네. 저희가 이제 창설되면서 이제 독일 대사관에서 들어오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부간이 이제 3대 총조장을 하면서 이제 목란꽃 중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런데 어떻게 돼서 이제 남조선이 아니고 독일로 갔나? 그때 당시 독일 대사관으로 파견하시오. 그러니까 때, 시, 환경에 맞게 임무가 네네. 지속적으로 떨어지는데 내가 남조선에 가겠다 해서 남조선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 선발을 하는 거죠. 네, 예. 배치를 하고 그쵸. 뭐 몇 번은 어디 가라 뭐 이렇게 네.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임무의 대상에 맞게 이번에는 이제 뭐 그 타이의 큰 시계 회사의 두 번째 딸 이미지를 가신 네. 자를 선발해라. 아. 그러면 21명 중에 그 선발권에 딱 세칙에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멘탈적으로 준비됐다고 해도 네. 그 기준에 도달되지 못하면 탈락이 되는 겁니다. 그 대상 사진하고 본인하고 좀 비슷해야 한다는 그쵸. 소리죠. 네네네. 그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신분 세탁인가? 신분 세탁을 하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철두철미. 네. 근데 그렇게. 솔직히 네. 그 훈련하는 과정에 그 언니들이라든가 같은 뭐 전우들이 선발대 나가는 사람들도 볼 수 있잖아요. 선발대 나간다고는 전혀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저희 그 훈련장에는 네. 21명의 7명의 교관 외에 과장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명의 장교, 8명의 이제 교관들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오공열 총참모장이라든가 네. 어룡방이라든가 오면 다 이제 사복을 입고 그냥 이제 2층 높은 담장에 있는 초대소를 정문을 통과해서 들어오기 네. 때문에 이미 전에 예고를 합니다. 우리가 몇 시에 도착하겠다 하기 때문에 와서 없어지면 우리는 아파서 갔는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이제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이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 연락서 갔던 친구가 이제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연락서도 아니고 그 친구도 이제 그 정찰국이거든요. 네. 총참모부 정찰국에 이제 훈련받는 친구인데 갔다가 이제 제대대 왔어요. 근데 왜 제대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게 좀 웃기긴 한데 해외 파견 나가는데 자기는 안 보내더래요. 그게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한 번 나갔다 오면 이제 메달 하나씩 주고 별이 하나씩 올라가고 네. 같이 남녀가 같이 나갔다 오면 이제 결혼도 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도 나가서 결혼하고 싶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나가면 죽으면 어떡하려고 너 나가려고 했냐. 너 부모들은 어떡하려고 하니까 그때는 뭐 죽고 살고 뭐 그런 것도 모르지만 가장 중요했던 문제 아니 나도 빨리 갔다 와서 결혼을 좀 하고 싶었다. 그래가지고 넌 제대되기 진짜 잘했다. 너 그냥 있었다면 너는 큰일 난다. 네. 얘가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낙하훈련 있잖아요. 아까 네. 선배님 말씀했듯이 낙하훈련 하는데 밤에 태워가지고 직승기 헬기죠. 네. 북한으로 말하면 직승기고 왕 해서 올라간대요. 올라가서 이제 낙하훈련에서 낙하 준비하고 낙하해가지고 떨구는데 자기 너무 무서워서 공포증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안 떨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막 버치니까 이제 교관이 발로 찼는데 떨어지고 보니까 낙하산 펴지도 않았는데 땅바닥 있잖아요. 바닥에서 1m도 안 뜬 거예요. 직승기 발동기 소리만 막 올려가니까 이게 네. 담력 시험을 해봤다 하더라고요. 뭐 여러 그런 가지. 시험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진짜 했어요? 직승기 가지고는 하지 않고 네. 이제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그 자전거를 배운 다음에 이제 오토바이를 배웁니다. 네. 오토바이 배운 다음에 이제 중화군으로 평양시에서부터 중화군 가자면 그리 멀진 않죠. 멀진 않죠. 그런데 이제 중화군
지도를 주면서 지형학을 하면서 어느 공동묘지에 가서 세 번째 줄에 세 번째 있는 비석에 비누각이 있다. 네. 그걸 가져오라. 매일 저녁마다 한 사람씩 갑니다. 훈련하느라고.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혼자 가죠. 그 오토바이 타고? 네. 아 그럼 진짜 궁금한 거.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가는데 노상에는 훈련소에서부터 중학까지 가는 노상에 네. 경무부도 있을 수 있고. 무사 통과입니다. 그거 다 통과해요? 그러니까 예, 그럼 미리 다 사전에 예, 예고한다는 그쵸. 거잖아요. 예. 오. 사전에 예고를 하고 네. 그 공동묘지에는 이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혀 몰랐죠. 네네. 네, 바로 올라갈 땐 올라갔다가 너무 무서우니까 내려올 때는 막 막 이렇게 뒷걸음질하면서 내려오는 게 카메라에 다 잡힙니다. 네. 그래서 종합적으로 21명까지 다 한 다음에는 네. 마지막 날은 그 카메라를 가져다가 면담실에서 처음부터 쫙 돌립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모인 앞에서 하는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찾아서 하는가요? 전 28명이 다 모인 데서. 너무 웃기겠다. 별난 동작 다 나올 것 같다. 네, 저는 그랬습니다. 네. 제가 제일 막내 돼서 21번째 했는데 올라갈 땐 바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네. 내려올 때 보니까 네. 내가 이렇게 뒷걸음질하면서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 연료 같은 건 어떻게 하나요? 그 오토바이 기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또 뻔히 뭐 그렇겠죠. 러시아 우랄 아닙니다. 아니에요? 1번 닛산. 닛산이에요? 네, 닛산을 닛산입니다. 타는데 갔다 올 기름은 되나요? 그게 하나 채우면? 저희는 그러니까 90평짜리를 탔거든요. 사실은 네. 이제 여자들 90평이 딱 좋습니다. 150평부터는 네네네. 여자들 딱 타면 발끝이 네, 딱 끝이 탈까 갈까 말까네. 저도 알아요. 그렇죠? 네. 네. 90평이 딱 좋죠. 혹시 그 부대에 그 뭐 당시 복무하실 때 네. 이렇게 뭐 재미났다던가 뭐 이런 일화들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육체적인 훈련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네. 힘들고 네. 뭐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 북한에 있을 때는 이유와 구실이 없이 무조건 충성이죠. 네, 충성이죠. 네. 그런데 좀 이제 성격이 우울하고 좀 소심한 친구 언니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360도라 하면 뭐 구사리에 그냥 가는 거죠. 네네. 180도 성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요일 일요일마다 이제 팀별로 경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한 개 조에 7명씩 되어 있습니다. 세 개 팀이겠네요. 네, 세 개 팀입니다. 네. 그래서 총조장, 1조장, 2조장, 3조장이 되어 있는데 네. 그 위장 훈련 체육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2층에 올라가서 1층에서 탁구장에서 하는데 2층에 면담실에 올라가서 쪽지가 있습니다. 네네. 그 쪽지를 보면 새끼오리로 내꾸다이를 메고 네. 가장님 구두를 신고 네. 그리고 재밌다. 네, 그리고 와이셔츠를 입고 반창고로 북한에서는 이제 반창고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붙임띠, 예, 반창고. 반창고를 가지고 이렇게 몇 번 뭐 감고. 감아서 네. 위에다 붙이고 네. 이런 이제 위장 훈련하는 이제 체육 경기를 하는데 가장님 구두도 하나고 네. 이제 새끼오리도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다. 싸워야 되겠네. 싸워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러 싸움을 붙이는 거죠. 훈련 말다시는 뭐 위장 체육 경기긴 하지만은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서로의 이제 그 실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만한 조건을 주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네. 근데 뭐- 그뿐만 아니라 그걸 끝나고 네. 어쨌든 먼저 입은 사람이 나옵니다. 밖으로 딱 나와서 이제 단도 10개 지고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라 하고 감탄부까지 딱 있는 이제 통나무 뚝뚝 네, 잘라서 네. 굴자를 쓰는데 그걸 이제 던져야 됩니다. 네, 네. 그렇게 어려운 그래야지. 훈련까지 무사히 마치시고 다 만기제대 하신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그 종찰국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도 많고요. 아직 네. 시청자분들한테 아직 못다한 얘기가 많죠. 그쵸. 예, 우리 못다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네. 하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